압수수색 과정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인권 침해 당했다고 하지만 인권 침해가 아니라 말이죠. 그 안에는 아들까지 있었고 딸도 있었고 변호인도 있었고 말이죠. 네. 오히려 검찰이 겁먹었겠어.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그 해당 내용을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총리의 이 해당 발언을 먼저 보면요, 보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좌파들, 이 집권 세력이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 지금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약자 프레임을 또 씌우기 시작했어요. 이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은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 네. 남녀 프레임으로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성은 조국 측, 그리고 이 남성들로 드글드글하게 이루어진 검찰 측 해가지고 조국 대 검찰의 프레임을 여성 대 남성의 프레임으로 또 성대결로 또 부추긴 거예요. 여자 둘만 있는 집에서 이 남자 검찰들이 겁박을 한 거야. 막 안에서 밥도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막 여기저기 막 뒤지고 있고 여자들만 있는데 막 물건 뒤지고 있고 막 여기 해짓고 그리고 이거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짜. 이제 검찰들이 마치 반인권적인 수사를 한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이 집권 세력이 또 씌우기 시작한 거죠. 공권력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아무리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 과잉금칙 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녀 대결로 구도로 놓으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 발언은 문재인의 발언과 일맥상통해요. 문재인이 또 27일에 했던 언급 중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면서 인권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제 수사 내용으로 안 되니까 감성 프레임을 또 던져가지고 이 조국 측이 마녀 상황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여성들이 압수수색 당한 건에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지금 씌운 건데요. 보십시오. 여성만 둘이 있는 집이라더니 조국 측 남자만 셋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이것까지 말했겠습니까? 검찰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것도 말했나 싶은데요.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요. 조국 측은요. 그동안 이낙연 총리라든가 집권 세력이 말만 거 보면은 정경심 씨 그리고 조국 딸만 있었던 것처럼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후에 보도 과정에서 변호인을 입회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지연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도 남성 2명에 여성 1명이 대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 10시간 동안의 중계 현장에서도 언급했지요. 배달부가 그릇에 해소하면서 젊은 남성 없다고 말했습니다만은 그 갈색 계열의 그 차량, 조국 아들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찍혔던 그 갈색 계열의 차량이 주차된 걸 봤을 때 아마 조국 아들도 저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추정을 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조국 아들도 이 자택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본인 일가족만 놓고 봐도 아들 있잖아요. 그럼 연약한 여성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총리까지 대정부 질문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검찰 측도 배려를 했어요. 검사 1명과 함께 여검사도 동행을 했고요. 또 수사관도 여성 수사관을 또 1명을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여성이 2명 있었고 이 조국 측에서도 남성이 3명이 있었던 겁니다. 예. 도합 남성 7명, 여성 5명이 있었던 상황이다. 조국 측에도 남자가 있었고 검찰 측에서도 여성이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남자 대 여자의 대결로 조국 측은 연약한 여성 그리고 검찰 측은 아주 압박감을 위압감을 준 남성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또 선동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요 그날 정경심 씨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하지 말라 해가지고 또 지체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점심을 먹어야겠다 하면서 근데 검찰 측에서는 신속하게 하고 가겠다. 우린 압수수색 마속하겠다니까 당신들 안 먹으면 나도 밥 안 먹겠다. 해가지고 기어코 그 압수수색하는 검찰 관계자도 밥 먹인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밥을 먹였어요. 자기들이 밥을 먹여놓고 이 이낙연 총리는 뭐 여자들만 있는 곳에서 남자들이 밥을 먹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후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연된 거. 그래서 말이 11시간이지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데는 한 6시간밖에 소요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지금 좌파들 그리고 어용 언론 그리고 집권 세력들의 선동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정경심 씨 그 검사들이 그 검찰 관계자들이 물건 집어들 때마다 원래 자리에 놔둬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요를 하는 압박감을 주는 일반 국민들은요 수사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못합니다. 그럼요. 근데 본인이 장관 부인이니까 당당하게 그거 원래 자리 갖다 놔라 제자리 똑바로 놔라 이런 지시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물건을 2박스에 담으니까 한 박스에 담아놓은 거 왜 2박스 담냐고 오히려 윽박을 지르고 그래서 이 증거물을 담는 과정에서도 실랑이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또 보도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이 아팠다고요? 이런 사람이 아팠다? 검찰 관계자가 말하잖아요. 119에 신고하려고 했다는데 요구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 장관의 말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 참 웃고 있지만 황당하네요. 예. 그리고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 이재수, 변창훈 이런 사람들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인권을 논했습니까? 적폐청산이다 뭐다 했을 맞아요.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선택을 내렸을 때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검사들 뭐 했습니까? 좌파들 뭐 했습니까? 민주당 논평 하나 제대로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적폐청산만 외쳤지 어떤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한 적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국 일가족에 대해서 연약한 여성이 어떻고 뭐 압박감이 어떻고 뭐 인권을 감안하면서 조사해야 된다 어떻고 지금 대통령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위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네. 이제 변창훈 이제 그 검사죠. 네, 검사는 그 자식이 있는 데서 그 영장 집행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건 아니다. 음. 반인권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고 본인으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재수 그 장군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수갑차고 이제, 말이죠. 예, 수갑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그 자녀 오피스텔 압수수색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땐 그 당시에 다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어요? 조국이죠. 조국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제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11시간 압수수색 얘기 그리고 뭐 그 여자 있는 2명 그 얘기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였냐? 그 당시에 그 장관 신분으로 저 장관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죠. 당시에 아마 전화까지 검사하고 했어요. 통화하고 신속하게 해달라. 자기 지금 뭐 와이프 사정 얘기하고 말이죠. 그거예요. 그거는 정말 지독한 수사에 대한 외압이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금 당시에 이제 수사 그 검사가 압수수색하러 왔던 검사가 이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총리는 뭐라 그랬어요? 부적절하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하루 만에 바뀐 거예요. 아마 아까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거 갖고도 또 화를 냈나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상황이 바뀌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네요. 진짜 황당합니다. 예, 이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내로남불입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했어도요,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촛불을 들고 그 사람을 옹호해요. 그런데 조국은 이 상황에 뭐하냐? 너무 뻔뻔해서요. 이 소식은 제 입으로 담기도 싫습니다. 자, 홍철기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조국이 신났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찍힌 사진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한번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하는 날, 오늘 회의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이럽니다. 이 검찰개혁위원회는요, 이제 40세 이하의 검사들이 참여하게 됐고요.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됐고, 시민사회 단체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기의 위원장은 한인섭 교수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자기네 편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는 개혁하자 이러는 건데요. 오늘 아예 손가락질까지 기자들한테 하면서 아주 오늘 당당한 표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이제 나는 시민들이 나를 지지해. 그러면서 백팩의 비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백팩을 딱 들고서는 비서한테 전해줍니다.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는 백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근할 때 막, 막 어깨가 무겁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냥 비서가 들고 다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요 차 뒷좌석에 딱 앉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죠. 제네시스. 네. 그, 제네시스 중에서도 제일 제일 비싼 좋은 차인데, 지금 왼손에 있는 게 좀 리모컨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리모컨을. 네, 리모컨으로 보이거든요. 왼손에 있는 게. 음악 듣나 보지? 이게 저 리모컨이 차의 뒷좌석 리모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쇼라고 해도 자기가 좀 차 좀 반납하고 좀 국민들이 눈치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던가 요즘에 보면 뭐 자기네가 밀고 다니는 무슨 친환경 차들 많지 않습니까? 뭐 수소차니 뭐니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일부러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은
포기를 못하는 사람인 것 아유, 같습니다. 예. 네. 가방은 비서가 들고 이런 철면피가 세상에 어딨어. 서초동에 사람 좀 모였다고 이렇게 기분이 달라지는 사람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10월 3일에 모여야 될 그럴 이유도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예, 10월 3일 어디로 모인다? 여러분들 광화문 교보문고앞 1시 여러분들 모여야 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앞 1시.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